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좀 올랐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요거는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올해 지금 S&P는 한 9% 정도 그 리포트 기준으로 좀 올랐고, 근데 이제 AI 테마가 한 44% 올랐고, 근데 나머지 S&P 500 그 AI 테마 한 10개를 제외하고 490개는 한 1%밖에 상승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결론인 즉슨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못했고요. 아주 극소수의 종목들이 이 증시를 올렸는데, 저는 이제 사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 상승조차도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번에 보여드린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결국 제가 이 빨간색을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내려갈 뻔 했다가 내려가지 않고 다시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하게 다시 내려오는 그 순간 이제 완전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넘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내려오면 그때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수급이랑 나머지 보고 그냥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 약 한 0.3%,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6%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외국인 한 2,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460억 정도 매수, 기관 한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480억 매도, 외국인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1,1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잠시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6.3조 정도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매수 중이고요. 선물은 크게는 변화 없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로부터 외국인 한 13조 정도 매수 중이고, 이제 개인이 조금 매도 중이고요. 다만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개인이 거의 한 96조 정도 2015년 특히 이제 코로나 바닥 이후로부터 매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는 한 2천억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코스피 시총 대비했을 때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라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한 4.8조 정도 매수 중이고, 선물은 크게 변화 없고, 연초 이후로 봤을 때도 개인이 한 7조 정도 매수 중이고, 긴 시계열로 봐도 개인만 매수 중이다.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조금 더 많습니다. 상당히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으로 봐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좀 조정은 전 코스닥이 더 크게 볼 것 같고요. 미국적 이제 S&P랑 나스닥 투기적 순 포지션을 보더라도 일단 S&P는 확실히 좀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되어 있고요.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롱 포지션이 조금 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 보시다시피 이게 꼭 숏이 크다고 해서 하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롱으로 돼 있다고 해서 하락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포지션 정도다.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갭,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금리로 차감한 걸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냥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여전히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보여지고요. 좀 코스피 긴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 코스닥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특히 이제 패드 모델로 보면은 조금 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이제 EPS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S&P 같은 경우에는 PBR을 봤을 때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S&P가 사실 좀 ROE가 많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PBR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들 먼저 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좀 보도록 하죠. 부채 한도 협상 오늘 뭐 타결 이제 표결하는 것도 의외에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거 제가 그냥 역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낮을 때 숏을 하면 되고, 이거가 낮을 때 주가도 낮아진다는 거고, 연두 색깔이 높을 때는 이제 숏을 커버해야 된다, 숏 커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지수들이 다 일단 지금은 숏 커버를 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추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스닥 볼린저 밴드 50 숏 패스트가 이제 그 빨간 색깔 선을 넘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올 때가 이제 슬로우라고 돼 있는 건데, 아직 넘어갔다가 내려오진 않았죠. 200일도 넘어갔다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결국 넘어갔다 내려올 때 행동을 취해야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가 아직 내려오진 못했죠. 넘어가기만 하고 내려오진 못했습니다. 일단 넘어갔다 이제 내려올 때 그때 액션을 취하면 되겠다. 지금 뭐 넘어가 있잖아요. 넘어간 게 결국은 내려올 거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연두 색깔이 하고 하늘 색깔이 벌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합쳐 있을 때가 있는데, 합쳐 있다가 빨간 색깔 밑으로 내려올 때가 이제 숏을 쳐야 되는 거고요. 두 개가 이제 벌어진 다음에 연두 색깔이 다시 넘어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제 숏 커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숏 커버, 요때 이제 숏 커버, 요때 다시 이제 숏 해야 될 다가 여기다가 숏 커버네요. 또 여기서 숏 커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숏하고 숏 커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쭉 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내려갈 때 숏을 해야 되는 뭐 그런 포지션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준선 이탈, 뭐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꽤나 높이 왔기 때문에 뭐 더 가긴 어려울 것 같고, 200일 평균 200도 상당히 높은 레벨이죠. 뭐 좀 더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ATR도 이제는 추세가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볼린저가 아니라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지금 뭐 그렇게 더 이상 뭐 가기에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다. 뭐 S&P를 봐도 뭐 똑같은 모습을 뭐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으로 봐도 뭐 마찬가지죠. 뭐 사실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는 상황. ATR도 상당히 이미 저점 수준까지 와 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될 때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표들이 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이제 뭐 체크리스트 그냥 뭐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단기 추세는 이제 좀 숏으로 돌아섰고요. 초단기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다 롱 추세, S&P나 나스닥이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 근데 이제 뭐 3주랑 9주는 좀 이제 약간 혼조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좀 롱 추세에 더 가깝고요. 일봉도 코스피는 롱이고, 이제 코스닥 150은 약간 아직까지는 숏 추세도 있지만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롱으로 살짝 바뀌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주봉은 아직까지는 롱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좀 바뀌어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좀 롱 추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롱 추세 거의 말미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빨간 색깔이 사실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넘어간 게 다시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숏 추세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매번 보여드렸던 이제 뭐 애플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다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격도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봐도, ATR을 보거나 RSI를 봐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주가는 고점을 쳤지만 사실 RSI 계속 다이버전스 쓰기도 하죠. 여기도 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넘어가 있는데 다시 내려올 때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추세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는 아직까지는 일단 롱 추세긴 한데, 뭐 저는 좀 이제 좀 추세는 꺾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도 이제 나머지 요런 것도 다 달러, 금, WTI도 다 숏 추세라고 보는데, 왜냐면 여기도 이제 빨간 색깔 이제 하회할 것 같잖아요. 넘어갔다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국고 같은 경우에도 10년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오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채 10년도 넘어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도 넘어갔다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조금 애매하죠. 이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뭐 그냥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BEI랑 이제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보시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BEI라고 하고요. 뭐 크게는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실질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좀 점점 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 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좀 매크로 쪽 부분 좀 보면은 뭐 오늘 부채 한도 이제 협상 표결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공화당 쪽에 이제 좀 극우 쪽에서 반대가 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표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잘 될지는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 사실 그렇게 뭐 사실 재정 정책을 많이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한번 보시면은 그냥 뭐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건데 그냥 심플한 지표라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대출 강화 은행 비율입니다. 이제 대출 기준 강화 40%가 넘어갈 때 항상 문제가 나면서 증시가 빠졌었습니다. 단 한 번도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도, 1999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다 문제가 생겼었어요. 지금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이 상황에서 뭐 부채 한도가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면 뭐 안 돼서 난리가 날 거고 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기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 정책 결국 못 쓴다는 거죠.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통과가 못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게 이제 통화 정책인데 통화 정책 쓸 수 있나요? 못 쓴단 말이죠. 왜 못 쓸까? 통화 정책을 이때 다 통화정책을 썼던 때입니다. 뭐 금리도 낮추고 통화량도 막 쭉쭉쭉쭉 풀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많이 했었죠. 양적 완화 2008년도 위기 때 양적 완화, 코로나 때 양적 완화 해서 문제가 다 없이 결국 증시가 잘 받쳐줬는데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돈 풀면 되지 않을까? 이제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게 그거죠. 아 그냥 파월 풋 믿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게 첫 번째죠. 이제 코어 PC 물가 미국 쪽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빠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높은 물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결국은 통화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20%가 약 적정한 통화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QE 기간 끝나고 나서 QT 때 이만큼 감소를 했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 다시 돈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전히 통화량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만큼이 초과 통화량이라는 거죠. 근데 뭐 지준이 너무 작다던데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지준이 작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준인데 이게 대형은행하고 중소형은 합쳐서지 소형은 한 여기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10% 밑으면 여기도 삐뽀삐뽀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소형은행들이 많이 망가졌던 겁니다. 근데 대형은행은 여기까지니까 조금 버틸 수 있는데 근데 뭐 좀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재정지출이 통과가 되면은 또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약간 단기적인 좀 유동성 위기가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돈이 조금 빨려 나가는 효과는 살짝은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살짝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결국 연준의 총 자산을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연준 총 부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부채고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유통통화는 진짜 프린트된 달러,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초과 유동성 현금이라고 할까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뭐 그 재정 지출을 쓰기 위한 돈입니다. 이제 TGA라고 해서 이게 결국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은 확 증가될 계정이고요. 리버스 레포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빌린 차입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통통화는 그냥 GDP만큼만 올라가고요. GDP 그로스만큼.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은 양적 완화를 하면 증가가 됩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른 부분 나중에 설명하고 이 TGA라는 게 결국 증가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연두 색깔이 뭐 이렇게 증가됐다고 치죠. 그럼 연두색만큼 뭔가는 줄어야 될 거죠. 그게 이제 RRP랑 이 지준이 될 겁니다. 그럼 지준이 이렇게 결국 준다는 거죠. 재정 정책이 나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줄어든
그 늘어난 TGA,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결국은 재정 지출이 될 거잖아요. 다시 또 지준으로 결국은 늘 겁니다. 근데 이제 초단기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초단기적으로는 저게 감소가 되면 또 은행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얘기예요,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물 경제에 돈이 풀려서 또 인플레이션이 나는 현상이 날 텐데, 일단 초단기적으로는 이 지준이 또 감소가 될 거예요. 이 TGA가 증가되면서. 그러니까 또 조금 위기가 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 돈이 결국은 풀릴 테니까요. 다시 또 지준으로 풀리면서. 그래서 지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결국 돈 다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준은 없지만 이 지준에다가 RRP를 합치면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RRP가 많은 게 결국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량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뭘 해도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문제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OECD 데이터 좀 업데이트된 거 보시면은 결국 좀 최근 게 업데이트가 돼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소매 판매가 결국 수요고요. 삼성생 공급인데, 수요와 공급의 갭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수요는 쉽게 줄지 않고 공급도 쉽게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쉽게 증가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판매는 늘고 오히려 좀 공급이 증가가 되고, 근데 둘 다 이제 늘면서 이것도 갭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유럽만 조금 이제 좀 메꿔지고 있다. 수요가 더 빠르게 감소되고 있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위기가 오면 좀 심각하게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돈은 못 풀고 재정 지출도 막혀 있고, 결국 부채한도 협상에 타결돼도 그만큼밖에 못 하잖아요. 추가로 더 돈을 쓰는 게 아니죠.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윌시 5천을 GDP로 나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닷컴 버블보다 증시가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 대비해서. 윌시 5천을 이제 M2로 나눈 지표도 상당히 높은 레벨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증시는 저는 여전히 매우 고평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량,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금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준하고 총 자산 움직임 간단하게만 보면, 지준 같은 경우에는 한 8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총 자산은 한 205억 달러 정도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아주 느리게 줄고 있진 않죠. 이 정도면 좀 빠르게 줄고 있다.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BB 때문에 늘어났던 총 자산들이 이제 점점 다시 또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 이 조정 기준금리를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미국 기준금리 5.25지만 실제로 조정 기준금리로 봤을 때 1.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긴축의 효과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매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통화량의 문제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도 여전히 저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쪽도 계속 문제라고 봐요. 이게 중국 쪽도 M2 나누기 M1이 이게 높을수록 항상 문제가 되는데, 높을 때 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사실 높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조심할 필요가 저는 계속해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차트 설명을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 5파 5점 치고 ABC로 한 파동 빠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B파 반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큰 A고 B고, 그 다음 여기가 1, 2, 3, 4, 5고, 그냥 5가 여기까지였다고 생각했는데 5가 조금 더 길었다. 그냥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이제 5 안에서 이제 매긴다고 하면 조금 더 간단해진 거죠. 이게 1, 2, 3, 4, 5다. 그냥 이렇게 5 안에서도 5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매기면은 그냥 1, 2, 3, 4, 5다. 이것도 똑같이 매기면은 이제 1, 2, 3, 4, 5다. 이제 이렇게 매길 수가 있겠죠. 이제 지나고 나면 항상 깔끔하니까요. 파동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 A, B, C도 조정이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로 봤을 때도 50, 200 딱 다인 부근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 RSI도 70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름대를 넘어서진 못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빠지지 않을까? 후행은 돌파는 못하면서 저는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가 그냥 마지막 조정 파동의 비파 조정의 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결국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그냥 현물로 보죠. 그냥 현물로 보면은 여기까지가 아주 기나긴 파동에 1930년부터 큰 오파가 끝이 났고요. A, B, C 닷컴 버블 2008 금융위기까지 그 전에 상승 A, B, C 조정 받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치고 여기가 A, B, C로 저는 이렇게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B의 말미가 거의 완성이 됐다. 이제 그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내려왔던 파동이 그냥 여기가 5파 고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 5 그래서 큰 A가 나오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1, 2, 3, 4, 5 해서 이렇게 약간 쐐기 모양식으로 5가 나왔다. 그러니까 ABC가 나왔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게 그래픽카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빠질 것 같고요. 결국은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다를 건 없고요. 그냥 똑같이 1, 2, 3, 4, 5 나오네. 그 다음에 A, B, 그 다음 1, 2, 3, 4, 5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결국 볼린저 상단에도 넘어가 있지만 결국 다시 내려가면 그때 이제 숏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치로 보면은 그냥 엘리어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빠진다라고 치면 한 8,287 정도까지 빠질 것 같고요. 선물 기준, 현물도 비슷합니다. 8,200 정도. S&P 같은 경우에 2,900 정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0인데, 코스피는 좀 더 심각하긴 하죠. 사실, 근데 코스피는 나스닥이나 S&P만큼 제가 그렇게 사실, 여기까지인데, 사실 제가 확신은 없어요, 사실. 나스닥하고 코스피만큼, S&P만큼은 확신이 없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내는 전 조금 더 사실 애매하다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비트코인도 특별하게 움직이면 다르지 않아서 그냥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정배열되고 있는 상황. 좀 조심하실 필요가 슬슬 있어 보인다. 전환선 기준선 다 이제 호전이 되고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역전돼 있긴 한데 전 좀 조심하실 필요가 너무 이제 바닥 레벨이긴 해서 있다라고 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가 그냥 B의 고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B의 고점이지 않았을까. 결국은 여기도 C로 빠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니케이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고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로 같은 경우 이제 추세가 다 꺾였기 때문에 여기 구름대만 깨지면 확실히 무너질 것 같다. 근데 후행도 역전되어 있고 좋지 않은 모양새고요. 항생은 계속 잘 빠지고 있는 추세. RSI 아직 좀 과매도긴 하지만 결국 주추세는 좀 하락하리라고 봅니다. 항생도 200일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가 깨지면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일단 추세적으로는 일단 아직은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원은 여기서 횡보인데 여기서 위로 깨냐 밑으로 깨냐 어디든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방으로 좀 뚫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같은 경우도 이 구름대 지지를 보였는데 여기서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RSI 과열됐다가 내려와서 다시 저는 좀 금리는 한번 좀 빠지지 않을까 같이 싶기는 한데 이건 좀 추세를 더 봐야 되겠죠. 미국채도 그렇고 사실 제가 금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채권 쪽 일을 하지만 사실 그래서 금리는 그냥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스콜도 여기 구름대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요 정도 내려왔으면 그냥 파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지나고 나서 얘기입니다만 구름대 넘지 못하고 추세선
깨지면 그냥 파는 게 맞고요. 다만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한데 여기도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일단 확실히 좀 가시화되고 뭐 재진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해상도 뭐 사실 뭐 계속 그 IFRS 17 때문에 실적도 괜찮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뭐 추세가 깨지면 무너져야 되겠죠. 뭐 적어도 여기서 이제 200일이 깨지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나쁘진 않고, 사실 우리 금융 지주도 뭐 괴선 다 모여 있어서 뭐 여기도 뭐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주식 뭐 교환도 하고 다 자회사, 완전 자회사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일단 여기서 위냐 밑이냐 일단 방향성을 보고 이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싼 건 명확한데, 일단 제가 아직까지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불신이 좀 있기는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게 확실히 추천드리긴 좀 아직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젠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결국 이게 B파 반등이었을 텐데 A, B, C는 무조건 5파죠. 그래서 1, 2, 3 그냥 이게 4고 이게 그냥 5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본 게 아닌가, 정말 이번에는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조심하실 때가 된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AI 발 상승도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기대 수익률도 뭐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점점.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이게 좋은가? 뭐 사실 금리 감안하면 이게 낮을수록 비싼 건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타다가 내려오는 모습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밸류도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뭐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연두색이랑 보라색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거 높을수록 좋은 건데 뭐 비싸 보이는 편이고요. 솔직히 금리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선에서 지금 좀 지지가 되냐 마느냐 이건 좀 지켜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림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뭐 들어가고 싶은 밸류는 아니다. 뭐 계속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여기도 뭐 추세가 이제 뭐 사실 꺾여가고 있죠. 여기서 200일까지 깨지면 뭐 확실히 무너지겠다, 뭐 이제 그런 모양새고, 뭐 밸류도 안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안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뭐 추세 이제 선 깨졌죠. 이제 뭐 사실 안 좋다. 밸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좋지 않다. 뭐 사실 뭐 다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상황도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싼데 근데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 없는 거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신저가 기록하면서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고, 다만 뭐 이건 밸류에이션 싼 건 싸다, 뭐 싸긴 싸다 이제. 근데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을 미리 잡을 필요는 없겠죠. 싼 건 매우 싸긴 합니다. 사실 GS는 싸긴 정말 싸긴 하고요, 솔직히. 그 다음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시 추세를 딛고 있는데, 여기 구름대 일단 넘어주느냐 이제 내일 좀 이건 봐야 되겠죠. 여기도 뭐 밸류에이션 싼 편은 싼 편이고요. 이것도 뭐 점점 싸지긴 한 밸류다 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나빠 보이진 않는 밸류다. 이제 경영자 때문에 좀 싸졌던 거고요. 대표이사 선임 문제로 KT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 DLNC 여기 200일에서 이제 걸렸는데 그거 확실히 일단 넘는 걸 보고 가는 게 전 맞을 것 같고, 여기도 일단 밸류는 싼 건 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 가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추세 일단 뭐 내려가고 있는 추세, 뭐 굳이 뭐 사실 내려가는 거 잡을 필요는 없고, 밸류도 뭐 비싼 편이고 사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여기 추세가 엄청 모여 있네요. 이거 위든 미치든 결국 튈 텐데 뭐 저는 미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지켜보고 가시면 되겠죠. 어디로 튈지. 네이버 밸류는 전 더 안 좋아 보이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비싸 보입니다. 뭐 사실 굳이
비싼 거를 사고 싶진 않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추세가 아주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사실. 근데 뭐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뭐 사실 추세만 봤을 때는 딱 그냥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막 밸류가 좋진 않아서 뭐 굳이 저는 뭐 밸류 안 좋은 거를 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그냥 굳이 뭐 내려가는 추세 아직 살 필요는 없고요. 뭐 전환선 결국 넘어서진 또 오늘도 못했으니까요. 일단 여기도 뭐 밸류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인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NC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내려간 칼날 뭐 TL 뭐 사실 뭐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못해가지고 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TL 반응을 떠나서 뭐 사실 밸류도 좀 비싼 편이고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추세가 일단 뭐 다 꺾였죠. 이제 이런 건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정리를 한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뭐 밸류가 아주 비싸진 않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제 뭐 엄청 싼 밸류라고 하긴 어렵죠. 근데 또 엄청 비싸냐 하면 또 그거까지도 아니고 그냥 뭐 좀 어정쩡한 밸류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전장 부분 때문에 뭐 맨날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하는데 일단 뭐 추세가 나쁘진 않은데 일단 뭐 RSI가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지긴 했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왔으니까 좀 이건 애매하긴 하네요, 사실. 근데 저는 뭐 이제 좀 그냥 전체적인 매크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뭐 이런 거 막 따라 진입하기에는 조금 네 약간 그렇긴 하네요, 솔직히. 그래서 뭐 밸류도 뭐 지금 막 그렇게 엄청 좋은 건 또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라가긴 조금 부담스럽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좀 그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추세 다시 또 꺾였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 뭐 밸류는 나쁘진 않습니다. 솔직히 밸류는 나쁘진 않은데 뭐 굳이 이제 추세가 꺾인 거를 뭐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 느낌이고요. 한국 기업 평가는 뭐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는 나쁘지 않은데 뭐 여긴 또 밸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지켜보자. 뭐 그 정도 느낌이고요. 뭐 다올이나 뭐 이제 한국금융지주나 뭐 둘 다 밸류가 뭐 그렇게 지금 엄청 뛰어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켜보자. 다올도 이제 SBB도 있고 해서 뭐 굳이 제가 이렇게 사태가 터진 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항상 올라갈 때. 좀 지켜보자. 그리고 저는 좀 아직 부동산이 완전히 진화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일단 지켜보고 확실히 좀 끝나면 가자. 볼린저 밴드 모이고 있죠. 위든 미치든 좀 강하게 튈 거라고 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볼린저 밴드 모이고 있잖아요. 결국 위든 미치든 강하게 튈 텐데 좀 지켜보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긴 꼬리 났잖아요. 지금 긴 꼬리 이제 어제 꼬리가 났고 좋지 않습니다. 뭐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도 왔고 좋지 않은 상황 변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테슬라도 200일에서 저는 좀 저항받고 빠지지 않을까. RSI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볼린저 50 있는 걸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한번 보면은 뭐 이 차트로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하긴 하니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넘어갔었죠. 넘어갔다가 결국 다시 이제 이렇게 꼬리 내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사실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이때도 그랬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 뭐 사실 이 고점만큼이나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상대적 고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로 봐도 보시면은 뭐 여긴 더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200일 볼린저랑 50일 볼린저를 결국 넘어갔다가 이제 내려오면 여기도 문제가 되리다 생각을 합니다. 뭐 RSI도 그렇고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고 뭐 가장 또 특이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급등하다가 잠시만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마이크론이 아니라 브로드컴이었죠.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어제 뭐 급등을 완전 하다가 결국 긴 꼬리를 냈습니다. 뭐 이런 게 근데 보통 뭐 너무나 명확한 거리랑 터지면서 나오는 게 그냥 고점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발 이번에 기나긴 비파 상승이었죠. 이제 이번 그 AI 발 상승이 뭐
아까 이 처음 차트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결국 이 1파 2009년 바닥부터 해서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 A 하락, B 상승을 이끌었다. 이 AI 상승이. 그렇게 되고 뭐 C 하락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빠질 거라고 보는데 한 200 이동평균선까지 뭐가 트리거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가 트리거일지는 모르겠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파동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봉상으로도 여기 구름대나 기준선을 정확하게 끝까지 넘기지 못한 채 저는 빠질 거라고 보고 이 후행 스팬도 아마 이 주가랑 같이 이렇게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끝이 나는데 사유는 모르겠다. 뭐 사실 대출 기준 강화가 된 것 때문일지 뭐 미중 뭐 갈등 때문일지 뭐 솔직히 뭘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기술적 분석상 저는 빠진다. 이미 상승은 과열이라고 보여주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빠질 거다. 근데 뭐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나 뭐 대출 기준이나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나 지금 재정 정책도 쓸 수 없고 통화 정책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가 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문제로 아마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문제가 뭔지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냥 기술적 분석상 뭔가 문제가 온다. 이제 그 정도로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